네, 국제유가 급등까지 맞물리면서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생산자가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 가격을 말하는 생산자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시간을 두고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결국 유류세 인하 검토에 착수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자 먼저 생산자 물가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한 달 전보다 0.2% 오른 111.13으로 집계됐습니다. 11개월 연속 상승이고요. 지수로 봤을 때는 지난 4월 이후에 6개월 연속 최고 기록 행진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가는 계절성이 있어서 1년 전과 비교하는데요.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무려 7.5%나 올랐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역대 최고 상승률인 8.1%를 기록한 이후 10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농림수산품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라서 1년 전보다 하락했는데요. 대신에 공산품 가격이 13% 넘게 올랐습니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유가 상승이었는데요. 석탄과 석유 제품 가격이 59.2%나 상승했습니다. 또 전기요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력과 가스, 수도 등의 물가도 높아졌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는 시간을 두고 소비자 물가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제 유가 오름세가 이어지는 만큼 당분간 소비자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결국 유가 상승이 물가 상황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죠. 네, 홍남기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당분간 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 같다면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해서 조만간 결정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유류세 인하를 공식화한 셈인데요. 이르면 26일쯤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는 탄력세 체계라서 30% 이내 범위에선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유류세는 기름값의 대략 4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세금을 낮추면은 다음 달 중순쯤부터는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석유 수출국들의 모임인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 동결 그리고 멕시코만 원유 생산 시설의 허리케인 피해 복구 지연 등이 맞물리면서 이 유가 상승세가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겨울 한파가 예상보다 강력하다면 현재 배럴당 85달러가량인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